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은 이제 다 끝났네요. 입에 배였습니다. 2023년 1월 2일, 새해가 밝았네요. 우선 신년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도 성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방송이네요. 네. 그동안 이 마라톤 투자 유튜브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일단 우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많은 사랑과 지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오늘 2023년 첫날 일단 거래는 10시에 시작되었죠. 네, 일단 뭐 시장 지수는 2247 0.5% 지금 상승 중입니다. 시가가 조금 높게 시작했는데 2259로 시작했는데 지금 2248이니까 음봉이 되네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작가보다 현재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의 기운, 하락의 기운, 음봉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좀 시작은 기대감은 있었으나 역시 꺾이죠. 그러니까 이제 첫날 시작했던 가격, 오늘 종가가 좀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기대감은 있었으나 기대감을 실망감으로, 우려감으로 바뀌는, 역전되는 이런 현상으로 마무리된다면 일단 출발은 좋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좀 좋은 흐름이 돼야 되는데 현재 실물 경기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 게 현실이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사주나 우리 뭐 국내 기관이 사주나 누군가 강력한 매수세 그리고 눈먼 돈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들끓는 그런 증시가 돼야 되는데 부동산 쪽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 쪽도 마찬가지 그런 큰 기대감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좀 모험심도 필요하고 뭔가 투기적으로 이렇게 덤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불확실성만 가득한 상태이고요. 그렇죠.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막연한 기대감으로 내 인생을 걸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주시장은 계속 돌아갑니다. 지금 현대차 쪽이 전기차 보조금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혜택 기대감. 요런 거는 정말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정책적인 부분, 뭐 어떤 이슈적인 부분은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전기세 인상을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또 못 미치다 보니까 또 주가가 10% 가까이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1분기 전기요금을 13원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기대치가 그렇게 작지 않았죠. 이제 높았던 거죠. 한 50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13원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올라가 버리면 물가 상승률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기세. 그다음에 기업들도 전기세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중소기업들 특히 뭐 대기업들이야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기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재 국면입니다.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스비도 많이 올랐죠. 지금 저도 올해 12월 달에 난방비가 꽤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12월 달에 이렇게까지 난방비가 많이 나온 달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월 달 정말 한 달 추웠던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예년 기온을 되찾기를 바라봅니다. 어찌됐든 한국전력은 이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보다 실망감. 이쪽은 현대차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슈. 이런 식으로 증시가 계속 유동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쪽도 테슬라 쪽이 좀 반등을 하니까 그동안 낙폭이 컸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반등이 조금 나왔네요. 그렇죠. 계속 하락만 하더니 약 뭐 28% 한 달 반 동안 하락한 뒤에 오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주식시장이 조금씩 너무 많이 빠진 아이들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방역 완화로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또 중국에서 이제 방역을 완화하니까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니까 PCR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또 이쪽은 또 휘청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야구로 치면 배트를 짧게 잡아야 되는 구간인 거죠.
예, 빨리 타닥 치고 이래서 뭐 2차 전지도 반등 나오면 수익 실하고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또 뒤늦게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또 뭔가 급등했다 그럼 또 수익 실하고 나와야 되고 수익 실하고 나와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초단기적으로 눈치 매매를 하지 않는, 현대차도 지금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 그럼 바로 팔고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어차피 뭐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대차 전체 글로벌 매출이 그렇게 크게 증가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현대차가. 그러니까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 실현하고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15만원대 들어갔다 그럼 16만원 되고 바로 팔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초단타로 처리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급등락주도 쭉 체크해봤는데 이런 것들은 아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기업들인 것 같고요. 어쨌든 2022년은 끝이 났고 2023년 1월 2일 일단 오전 장세의 흐름은 기대감과 어떤 불안감이 공존하는 과정에서 특징이 있는 뭐 이상한 특별한 이슈가 있는 기업들 외에는 뭐 전체적으로 소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기차 보조금, 그다음에 한국전력, 그다음에 뭐 은행주, 게임주 쪽은 좀 주춤하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 급락. 바이오주들은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계속 체크는 하고 있는데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환율이 1268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수출주들도 환율 영향을 또 받아서 삼성전자 마찬가지 수익성이 다소 조금 주춤해질 수 있겠다. 반도체도 안 좋지, 환율도 안 좋지, 이렇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 원투펀치, 현대, 삼성이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2023년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한 부분은 현금을 많이 만들어 두자. 지금 있는 주식을 막 팔아서 현금을 만들자라기보다는 뭐 최대한 뭐 지금 뭐 돈이 들어올 곳이 월급, 뭐 급여소득이 가장 크겠죠. 급여소득이 들어온 거를 남는 걸 저금도 하고 뭐 보험도 들고 뭐 하다 보면 그 남는 짜투리 부분을 주식을 계속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틈만 나면, 돈만 생기면 주식을 사는 습관을 최대한 근절시키고, 돈이 생기면 CMA에 뭐 은행에 예금을 해서 저금을 해서 목돈을 좀 만들어서 적시적소에 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현금입니다. 현금 비중 확대, 현금 비축, 기회를 노리자, 요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게 이제 채무 불이행, 은행 파산, 은행이라 하면 뭐 저축은행 같은 PF 대출로 인한 뭐 부채에 대한 어떤 회수가 안 되면서 은행이 파산되는 그런 리스크가 조금씩 나올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또 파산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까지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그림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나올 때 증시가 휘청휘청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도 그나마 IMF를 거치고 굉장히 재무 건전성이 좋아졌죠. 부채 비율이 낮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비율, 유보율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버티긴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기업들은 버틸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싸게 거래되는 대기업들을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유지를 한다면 뭐 자녀분들한테 뭐 증여를 하실 분들도 미리 뭐 1,000만원씩 이렇게 계속 주식을 뭐 매년 모아간다면 굉장히 큰 보람이 될 거다. 자녀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뭐 대학 학자금을 현금으로 은행에다가 모아두는 게 아니라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카카오뱅크, 뭐 셀트리온, 뭐 이마트, 뭐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아이들을 조금씩 분산 투자해서 뭐 이제 자녀 명의로 이렇게 주식을 조금씩 사주는 거죠. 그러면 뭐 지금 10살이다. 그러면 한 뭐 15살, 20살 정도 되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 10년 중에 한 번은 피크를 치는 구간이 올 거거든요. 10년 주기, 주굴라 파동. 10년에 한 번 정도 경제가 굉장히 크게 급변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판단했을 때, 이 정도는 정말 많이 올라간 것 같다, 후회가 없을 것 같다. 그때 이제 자녀분과 한번 딱 주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너의 주식이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팔아서 현금을 시키면서 너의 학자 대학 4년치 등록금을 1년치 주식으로 1,000만 원을 샀는데 지금 뭐 3,000만 원이 돼 있다. 3년 너 대학은 이 아이가 주식이 돈을 벌어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면 아이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본인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올해 내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시장은 이제 이렇게 좀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중간중간 뭐 특이한 종목은 아무래도 더 좀 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내 멘탈을 잘 관리하느냐, 내 심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잘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선제 조건이 현금 비중,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주식 투자하면서 이번 그 송년회 모임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과 얘기를 했는데 그 현금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을 이제 방송 보면서 현금을 많이 좀 만들어놨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졌다. 투자를 하는데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역시 그게 맞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요. 앞으로도 올해도 험난한 한 해가 될 거니까요. 미리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놓으면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준비된 자는 항상 기회가 오는 법이니까요. 내가 준비를 잘 하고 있으면 그 엄청난 공포 국면도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느낄 정도로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올 2023년 화이팅 하고요. 나중에 장 마감 때 또 새롭게 뭐 특이한 정보 있으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